반갑습니다. 우리 시즌1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모의고사가 이제 시즌 0는 3월에 했었고, 이제 시즌 1을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을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사람처럼 생긴 게 어쨌든 저고요. 저희가 일단은 베스트는 끝났고, 피크 파트 1하고 파트 2가 사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파트 1, 2는 본교재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파트 2는 아마 끝났을 거고, 이제 워크북만 남은 상태고, 딥은 끝났고, 시즌 1 끝났고, 시즌 0 끝나고, 시즌 1 이제 여기를 이제 가고 있는 상태인데, 6평 대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말만 6평 대비인 거지 언제 풀든 상관없는 모의고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모의고사에 대한 일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시즌 0는 이미 끝났죠, 저희가. 그래서 7회분에 대해서는 다 해설이 끝난 상태고, 이제 저희가 시즌 1 이제 5월에 아마 입고가 될 거고, 저희가 입고 들어갔으니까 5월 14일 15일 정도엔 여러분들이 아마 고주에는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됐는데, 2회분을 구성을 했고요. 시즌2 8월에 9평 대비를 라고 일단 해놓긴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수능 대비로 만들어 놓은 3회분, 시즌3 이제 9평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10월에 입고시킬 시즌3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요거 100문제에다가 이제 200문제, 이제 260문제 정도 되는 분량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 놓은 건데, 많은 양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의고사라고 하는 컨텐츠는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 조절을 위한, 소위 이제 저희가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죠.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1번부터 20번까지 된 루틴들을 훈련하기 위한 컨텐츠인 거지,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실력이 확실히 있으면 사실은 모의고사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모의고사라는 컨텐츠는 아주 마지막으로 점검 정도만 하는 컨텐츠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분량이 많은 거는 굳이? 라는 생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모의고사 못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핑계 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면 저 혼자도 매년 10개 20개씩 만드는데 못하겠냐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애초부터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심해요, 원래부터.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로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그러니까 문제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아주 많은 회차를 구성할 예정도 없고요, 생각도 없습니다. 대신 다른 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구성입니다. 2026 대비 모의고사로 일단 구성을 했고요. 원래는 사실 3회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걸 한 회분을 줄였어요. 왜 그랬냐면, 한 회분을 저희가 다른 데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널 교재라든지 다른 곳에 조금 더 쓰려고 저희가 한 회를 뺐어요. 그래서 일단은 2회분만 제작을 해서 저희가 6월 평가원 전에 2회분 정도 풀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 건데, 아니 매번 느끼는 건데, 저는 OMR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의 사람이거든요. OMR을 계속 왜 있냐 없냐 그러는데, OMR 없어요. OMR 안 만들 거예요. 저 이제 OMR 만들 생각 전혀 없어요. OMR 없고요. 대신 해설지를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구성을 해서 좀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제가 뭐 부차적인 다른 것들을 넣느니 학습에 도움되는 걸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주의거든. OMR이야 그냥 뽑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사실 OMR 그러니까 저는 OMR 받아서요, 다 이면지로 썼거든요, 나는. 그래서 사실 OMR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일절 느끼지 못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 뚜껑 있죠. 저 뚜껑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왜? 뭐하러? 쓰레기 만들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일절 없이 시험지 2장 딱 들어가 있고 해설지 딱 들어 끝이에요. 알겠죠? 대신 해설지 구성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유사문항은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그거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빼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복습을 할 수 있게 단원별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건데,
아시다시피 요건 시즌 제로랑 똑같거든요, 구성은. 근데 뭐냐면 해설지를 펼치시면 뭐가 있을 거냐면 1회 해설이 있을 거예요. 문제별로. 그러니까 빠른 정답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넘기시면 2회 해설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있을 거냐면 단원별로 재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로 복습을 하시라고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문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해설을 넣어놓은 형태의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제가 일단은 요거에 대한 해설은 일단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1회 해설 하나, 2회 해설 하나, 그 다음에 단원별 재구성 내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는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들 해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마 길면 5차시고요. 짧으면 3차시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아마 저희가 5차시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 차시, 요거 한 차시, 요거 세 차시가 되든 두 차시 한 차시가 되든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해설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실제로 저희가 1회하고 2회를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목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뭐냐면 기출분석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소위 기출분석 파트 1이든 파트 2든 상관없이 그 장소에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됐으면 아마 1회는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했고요. 2회는 기시감은 들어요. 소위 봤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새로운 느낌이 확실하게 들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타임어택을 조금 할 수 있게, 소위 생각보다 조금 빡빡할 거예요. 많이 빡빡하게는 안 만들고 생각보다 조금 빡빡하게 구성은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상 등급컷은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예상 등급컷은 제가 못 맞춰요, 잘. 그래서 일단은 예상되는 예상 등급컷은 나중에 제가 뭐 1회 해설을 시작하거나 2회 해설을 시작할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거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보다 높게 잡더라고. 그래서 1회, 2회는 이런 식으로 회차를 좀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억지스럽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엔제나 이런 것들에서 억지스러운 걸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모의고사에도 한 문제인가가 딱 억지스럽게 넣은 문제가 하나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 그래서 너무 억가당하지 않게 내가 아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제가 보통 하는 표현으로는 부정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 문제가 가지고 이 간극이 생각보다 넓어지게 되면은 사실 이걸 저희가 억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위성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당위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많이 애를 쓰기는 썼어요. 그래서 억지 없도록 유도는 하지만 실수는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자주 얘기한 얘기지만 저는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답 체크해서 틀리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흐름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한 순간 그때부터는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는 데미지가 와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일부러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놓은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난이도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한두 개 정도는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의 난이도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1회, 2회는 난이도 올리는 방법이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 보시면 되고, 자료는 낯설지만 내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분명히 똑같다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제가 유도를 좀 해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자료를 얻었을 때 내가 뭐 떠올릴 수 있는가? 이걸 좀 연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뭘 좀 봤으면 좋겠냐면 이 낯선 자료를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움 있죠.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혹스러움. 내가 분명히 내가 아는 건데 왜 안 풀리지? 를 한 번 정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6평 때도 그렇게 될 거니까. 9평도 그럴 거고 수능도 그럴 거니까. 그래서 낯설지만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를 잘 연구해 보도록 하는 모의고사를
지향하긴 했고 이미 뭐 원고 다 나갔고 하니까 풀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1을 들어가면서 이제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좀 대답을 해드리려고 이걸 좀 만들긴 했는데, 언제 풀면 될까요? 아무 때나 푸세요. 대신 개념만 끝났으면. 개념 끝나고 나서 푸시면 언제든 괜찮아요. 알겠죠? 대신 개념이 안 끝났는데 모의고사를 푼다? 그럼 바보짓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직전에 어느 정도 뭐 실전 감각을 기르겠다? 좋아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 푸는 거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단원별로 재구성을 한 이유는, 만약에 내가 실력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뭐 시간대에 맞춰서 푸는 거 조금 별론 것 같고 하면은 그냥 뒤에 있는 단원별로 재구성되어 있는 걸 그냥 차근차근 40문제짜리 엔제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돼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나중에 8월 이후에 9월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실력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게 목표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엔제로 풀어도 되고 모의고사로 풀어도 되게 일단 구성은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언제 풀든 상관없습니다. 난이도 낮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진 않아요. 당연하게도. 근데 또 막상 엄청 어렵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풀만해요. 다만 시간이 좀 촉박하게 구성되어 있는 회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풀려봤을 때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막 조금 조절은 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높지는 않을 거다. 다만 왜냐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 했으면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을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계세요. 알겠죠? 일부러 갖고 왔어요. 일부러.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이 질문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진짜로. 가능한가요? 그놈의 가능충은 대체 언제쯤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할 시간에 공부했어도 1등급 받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알겠지? 다 그래요. 선생님 지금 시작하면 늦었을까요? 1등급 가능할까요? 조급한 거 알겠는데 얘들아, 조급해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거든? 근데 그냥 묵묵하게 공부하다 보면 정답은 나와요. 알겠죠?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제가 드리는 답이 별로 없어요. 가능한가요?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 모의고사는 잘 풀어보시면서 이제 6평이든 수능이든 잘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최대한 엄선한 문제들 위주로 많이 넣어놨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쉬면서 만들어 온 문제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다 지금 털고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뭐 언제나 그렇듯 뭐 이렇게 하는데 대충 해석되시죠?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이기는 해요. 결국에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모의고사가 어렵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6평 직전의 상황이고, 어쨌든 제가 정상적으로 개강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6평 전에 보고 있었을 거고 6평 대비로 이걸 풀 확률이 조금 높겠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온 상황이거든요. 12월에 만약에 시작을 했다. 12월 말에 시작을 했어. 1월에 시작을 했어. 그럼 보통 6개월 정도 지난 형태가 5개월 정도 지났겠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한 5개월 정도가 남은 건데, 그 5개월 동안 딱 절반 정도 능선에 왔을 때가 다시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9월 평가원 지나고 나서는 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달려요. 근데 6평이 지나기 직전 전후가 진짜 힘들어요. 6평 끝나고 나서도 되게 힘들고, 왜냐 여름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든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런 충돌들이 좀 있어야지 사람이 좀 성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곱게 자라는 걸로는 생각보다 많은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많은 게 보였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시즌은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의고사로 제작을 할 수 있어서 하도록 많이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고, 나머지는 이제 해설 강의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걸 구성했는지, 그리고 이거 어떤 걸 떠올렸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 시험지를 볼 때는 어떤 패턴들로 풀어봤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6평에서는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수능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본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